북한의 최고 존엄의 건강 상태가 고열을 앓았다. 어쩌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었다라는 이 건강 상태의 정보를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적어도 자기 생각,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주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게 김여정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만든 다큐를 보면 참 묘하게 김여정의 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뒤에 밀려 있고 테이블 끝에 있고 뭔가 권력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목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요. 이 다큐멘터리가 북한에 숨어있는 여성 권력자의 권력 구도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 김여정은 옛날만 못하다. 라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안. 그러면 왜 김여정이 옛날만 못하냐? 이 사람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조선의 샛별로 불리는 김주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김주애의 등장을 어떤 여성 권력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So Kim Joo-ae first appeared at an ICBM launch in November. Kim Joo-ae appeared with her father holding hands and basically surprising the world because we had never seen one of the Kim children before. Since then, she has appeared at multiple military events. So ever since Kim Joo-ae appeared in public,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about succession plans in North Korea. So it's very significant to see how senior North Korean officials will shake her hand, bow to her, be very respectful towards her despite her being a 9 to 10-year-old child. 와, 군인이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거. 대장이, 해군 대장이 참. Why she's in the public eye now and whether she could become the next leader. She is a symbol of the next generation that the regime has to protect with the weapons that they have. 아빠 어디가 보는 것 같아. 진짜 북한판 아빠 어디 가죠? 우리 정보기관의 그 정보 판단이 처음엔 김주애 후가자가 아니다였어요. 어딘가 아들이 있다. 그러다가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이 후계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서 분석 중이다. 그런데 최근 후계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이 바뀌었어요. 3단계로. 그만큼 김주애의 등장이 사실은 전 세계에 파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김여정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다. 사실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나는 주애가 미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여정 덕분에 북한에서 여성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거든. 여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어. 왜냐면은 갑자기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는 북한 사람들도 뭐지? 근데 그 전에 김여정 그리고 현송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인까지 등장하면서 정치 무대에서 여성들의 그런 지위가 올라간 상태에서 주애가 등장하는 것이 어쩌면은 롱런으로 봤을 때 주애를 위한 이제 밑작업,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얘기하면 네네. 소위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뒤에 있는 진짜 선수가 완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앞에서 먼저 끌고 나갔다. 그럼요. 페이스메이커들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김주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제. 존귀한 자제. 심지어 이제는 샛별 여장군까지 이제 호칭을 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북한에서 그만큼 김주애가 후계자 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열병식 때 주애가 등장했을 때 김여정은 저 멀리 구석에서 있었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때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김정은 리서치 김주애가
다 맞았잖아요. 심지어 리설주도 지금 한 발짝 물러서서 뒤에 걷고 있네요. 있어요. 뒤에 있고. 와. 예. 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이제 모퉁이 공주라고. 원래 백도공주였는데 모퉁이 공주로 그냥 격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야? 레드 모퉁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아까 구석에 있고 그다음에 이 세 사람 레드 카펫을 걸어가는 것을 갖다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뿐이 아니라 같은 달 17일 광명성절을 기념으로 열린 이제 체육 경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저쪽 구석에 가 있지 모퉁이에 않습니까? 있네요. 중심에는 지금 김정은하고 김주혜가 앉아 있고 이것만 봐도 이제 그 달라진 위상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리가 불안할 때 사진 찍으면 가운데서 찍으려고 하고 권력자가 쓰면 옆에가 쓰려고 하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딱 쓰는 순간은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부자들이 옷차림에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어설프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명품과 뭘 들고 다니지 뭐 마크 주커버거는 맨날 그 늘어진 티셔츠 스티브 잡스는 폴라티만 입고 다녔다고 하는 건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내 위치, 내 힘이 어느 정도다라고 확신이 쓰는 순간 어디에 있건 뭐 그게 그렇게 그거를 이제 뭐랄까 개인이 그냥 스냅샷으로 찍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 정부의 공식 사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그 암묵적인 경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예요. 너 구석에 찍힌 거 만인들이 다 보게 내가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거든요. 다른 또 사진이 있는데 그 현지 시찰 사진도 있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아직도 모퉁이 어디야? 저 원리를 찾아라 저기 밑에. 원안에 있는 게 이제 김여정.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죠 그래서 저걸 봤을 때도 마음만 먹으면 너를 프레임 밖으로 이제 아웃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너를 프레임 안에 넣는데 구석에 모퉁이 공주로 내가 박아버리겠다. 그 말은 뭐냐면 까불지 마라라는 공개 경고인 것 같아요, 저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구석에 밀려난 사진들에서 내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일 만한 행동들이 없었고 저희 광명성절에는 지금 끝에 있지만 2개월 뒤 태양절에 축구 관람할 때는 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 맘인 거야. 네. 왔다 갔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빗대고 싶어요. 그러니까 킹콩이 어디서 자는지 아시나요? 킹콩이 그건 어디서요? 공 자나요? 집에 있나? 집 동굴. 산 꼭대기. 킹콩이 자기 맘대로 맞아요. 자기가 자고 싶은 데서 자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세니까. 네, 언제 어디서든 나를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저는 김여정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그냥 아무리 밀려났다고 해도 2개월 만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럼. 자리를 이렇게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저기서 가운데 앉았어. 그럼 누가 와서 죄송한데 제 자리인데요? 누가 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기가 그냥 서고 싶은 자리,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이 사진 앉는다고 묘하네.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23년 9월입니다. 북미회담 때. 가장 최근 사진 중에 하나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네. 완전 가운데. 전략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빠져줘야 될 때 빠져주고 나설 때 나서고 낄낄빠빠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김여정이 아직까지 뭐 담화문 발표하고 형식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김주의 등장부터 사진 프레임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그 멀어지는 거를 노동신문 본사 정치 보도반이라는 데서 그런 사진들을 골라서 내요. 노동신문에. 그러면 이것을 김정은이나 이설주가 원해서 밑으로 밀어낼까? 저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김여정이 자기가 알아서 물러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는 사랑은 아래로 흐른다고 주애가 크는 속도만큼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조그마고 이랬을 때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가족도 그렇고 애도 크니까 이런 때는 내가 조금 빠지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장성택 처형도 보고 고모가 지금 은둔 상태에 처한 것도 다 보고 자기가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프레임의 중심에 서면 오빠가 얘가 딴 마음을 먹는 거 아닌가? 그럼 이설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사진 프레임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오빠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훼손이 안 가도록 내가 알아서 행동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빠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여정은 독재자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독재자의 동생이고, 그리고 동시에 백두혈통이고, 그리고 동시에 수령의 정권과 4대 세습을 공고해야 되는 수령에 충직한 전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김여정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4대 세습이 펑크가 났을 때는 김여정 또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북한이 시동을 건 4대 세습에 주해가 올라왔는데 또 다른 여성이 자꾸 화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온이 주해한테 지금 초점을 가야 될 시기에 자기가 거기에 무대에 선다? 오히려 무대에 서는 것보다는 무대 밖에서 김주혜라든지 김정은 오빠라든지 이런 움직임 동선들을 잘 체크하고 스무스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하나의 전략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사실 그리고 김여정이 힘이 빠졌냐? 저는 힘이 빠졌다고 안 봐요. 김여정의 위치만 바뀌었어요. 화면에서 위치만 바뀌었지 김여정이 갖고 있는 파워는 저는 그대로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뒤로 한 여성이 보이죠? 백팩 메고 마치 무슨 혼자만 배낭여행으로 북한 온 관광객처럼 딴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힘이야. 사실은 저게 가능한 인물이 북한에서 있겠느냐. 편안해 보여. 바로 또 김정은이 앞에서 지금 그렇지. 그 시찰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지금 시선이 딴 곳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보고 있는 곳과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거. 저 사진의 선택은 저는 김여정이 최종 정결자, 네. 최종 결정자가 김여정이 아니면 나는 이거 불가능한 사진이라고 봐요. 그렇죠. 꼼꼼하게 보는 거. 어떻게 장군님이 시찰하고 저러고 있는데 뒤에서 맞아요. 관광다니고 딴 데 보고 있고 이거를 누가 결정했어? 사장님이 건배사하고 있는데 좀 뒤에서 옆에 과장하고 따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가능하냐 과연 이게. 자기 정치야. 네, 사실 회장님 아들이 왜는 안 되는 거거든. 백팩을 메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인상적이고 뒤에서. 충격적이면서도 참신한 측면까지 책가방도 아니고. 있는데 이 대학생도 아니고 보통 이제 국가원수가 현지 시설 나갈 때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수행한 보통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나가게 돼 있는데 혼자서 탁 캐주얼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최소한 북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김여정밖에 없다. 의상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 제일 편하게 입고 오는 사람이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넥타이 안 맨 사람. 아침 조찬 모임 하는데 탁 넥타이 매는데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이 회장님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타이를 메고 왔나? 하면서 앉혀가지고. 안 둬? 그게 사실은 권력자인 건데. 진짜 짭조시 동생 그 백팩 메고 있는 거 아셨어요? 사실 이 여정이는 저에게 그냥 여동생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 존재인지 모르시지요. 저는 뭐 이딴 실수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고영한 박사님, 내 질문 하나 갔습니다. 네. 나랑 여정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일어나서 대답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 일어나서 대답해야 되는데. 앉아서 하라고. 앉아서. 돈독한 동생. 사실 그러니까 삼남매가 스위스에 가서 어느 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집까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 와서 그런데 이렇게 한 5층짜리 아파트예요. 한 개 층을 다 그 삼형제가 썼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셋이서 우정은 굉장히 가까웠을 거고 평양에 돌아온 다음에 사실 김정은이가 정철이와 같이 고려 호텔 같은 데 가서 난동을 피웠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김정은 요리사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고려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여자들하고 그러면서 망나니 짓을 하느냐. 그때 김여정이가 아빠 이게 성문이 과장된 거고 솔직히 오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노를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외동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외동딸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막내딸이 계속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식으로 정원이를 봐줬으니까 그때부터 둘 사이 관계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고마웠겠다. 자, 어찌됐건 이 오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김여정인데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말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김여정은 공식적인 직함과 상관없이 북한의 2인자임이 분명하며 누가 세습을 하든 김정은의 가족이 권력을 계속 장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세습을 하든은 김여정이 아니라 김주혜가 하더라도 결국은
김정은의 가족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자, 그렇다는 건 김주애가 세습을 해도 김여정은 여전히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주애가 만약에 4대 세습을 하게 된다면 그때 김여정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김여정. 네. 이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북한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4대 세습을 누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궁금한 이유는 앞으로의 북한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 사실 그걸 보기 위해서 누가 키를 잡을 것인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주애가 아직 미성숙했을 때 아버지인 김정은이 죽어요. 그래서 불안전한 상황에서 김주애가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북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은 한 명, 김여정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 북한에서 김여정의 존재와 마치 평행 이론을 이루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과연 그 인물은 누군지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관을 직접 관을 드네요. 직접 들었어요. 김정은의 스승 현철해 동지입니다. 후계자 수업을 도맡아서 했던 인물입니다. 현철의 동지, 내가 왔습니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그렇게 정을 나누다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영영 떠나려고 합니까?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록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 아,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구나. 제2의 아버지 같은. 그러네요. 마지막에 오, 되게 소리 본다. 마지막에 평행 이론의 주애와 김여정. 와. 야, 아니 지금 보니까 김정은이 진짜 무릎도 꿇고 기록 영화까지 만들고 엄청 끈끈해 보이는데 어떻게 현철이하고 이렇게 돈독한 사이가 된 거예요? 사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생물학적 생명을 준다 그러면 스승은 사회적 생명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현철애가 김일성 때부터 그 백두산 혈통 가문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로 있었고, 왜냐하면 현철애가 군, 정치, 당의 요직들을 다 두루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딱 현철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김정은 가해 선생님 좀 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정은이가 이제 정치적 감각, 군사적 감각, 당 이런 감각들을 익히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현철애가 없어서는 불가능했어요. 현철애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가르쳐줬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의 역할이 그러면 나중에 뭐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충분히 김여정이 이런 현철애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주애가 지금 11살이니까 이제 후계자 수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했을 때 김여정에게 이제 현철애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맡길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철의 대장 뭐 죽은 사후에 차수가 됐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김정은의 정치적 스승이 현철애라는 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겠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는데 현철애라는 분은 인민군 총정치국에도 오래 있었고 국방위원회, 김정일과 같이 국방위원회도 같이 있었는데 당 사업과 군 사업을 주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일성과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어도 현철하고 찍은 사진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는 정말 육체적 생명을 줬고 지식과 노하우를 심어준 거는 현철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김정은이가 정말 무슨 문제가 생겨서 2, 3년 안에 갑자기 사망을 한다. 그때 김여정이가 지금 김주애에게 현철애가 했던 것처럼 교육을 할 것이냐. 이게 첫째고, 아니면 수렴청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권력을 가져갈 것이냐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북한 권력 투쟁상 2인자는 항상 죽었거든요. 만약 김주혜가 클 때 2인자 역할을 너무 충실히 하거나 가운데서 끼고 그러면 후계자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아웃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김주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여정이가 잘 그렇게 알아서 되면 판단을 해야죠. 평행이론은 장성택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엔 고모부, 이번엔 고모. 저는 북한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보기를 보이고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김여정한테는 두 카드를 다 보여줬어요. 현철의 카드와 장성택의 카드. 장성택 2인자 죽었어요. 이렇게 행동했을 땐 죽는다. 근데 현철애처럼 했을 때는 수령이 은고를 메고 마지막까지 함께한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우리 정보기관은 김주애와 김여정 중에서 북한에 있어서의 권력의 파워를 김정은 유고시에 어디로 더 보냐? 우리 권력기관은 김여정에게 봐요. 아직 미성숙한 김주애가 북한을 통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김여정은 조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할 자신감도 있어요.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리설주나 김주애조차도 혼자 북한을 통치한다라는 건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정보기관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근거로 만약에 아직 주애가 어릴 때 김정은이 세상을 떠난다면 김여정이 단순히 현철애의 위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김여정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통치한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말해준다고 봐요. 만약에 3년, 5년 짧은 기간에 김정은이가 사망을 한다면 김여정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오히려 김주애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언제 죽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후계자가 어린 상태에서 왕이 죽죠. 100% 모든 역사적 케이스가 삼촌이나 고모나 옆에서 다 치고 어린 조카를 죽여요. 그게 자기가 왕이 돼.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양대군이나 단종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언제 죽냐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듣다 보니까는 이번 주는 잠잠한가 했더니 또 나 죽는 이야기를 또 마무리는 아니 매주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왜 뒷일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멀쩡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네. 좋습니다. 김여정이가 감독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주연은 스타거든요. 스타가 죽으면 감독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하고 감독을 같이 묶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만약 김정은이가 빨리 죽는다 그러면 당연히 통치는 뒤에서 김여정이 할 거고 김주애는 항상 얼굴인 거예요. 김주애와 김여정은 운명 공동체고 김주애가 없는 김여정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